네, 연휴 주말 사이에 나온 해외 이슈들 또 글로벌 헤드라인들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항용의 월가이드입니다. 해외 현지로 연결해 볼까요? 이항용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양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바로 인사이트 열어보겠습니다. 13F 보고서, 이 폼 13F를 통해 공개한 벅셔 시크릿 주식은입니다. 바로 이 소식이 다우지수를 장중 사상 최고치를 찍기도 한 요소가 되기도 했는데요. 버크셔서웨이가 계속해서 조심스럽게 계속 모았던 종목이 있다고요? 네, 2분기 FORM 13F라는 것이 공시가 발표됐습니다. 쉽게 해서 Form 13F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Form 13F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제 참고를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모든 기관 투자가들입니다. 여기는 국적이 상관이 없습니다. 미국 법인이건 뭐 해외 법인이건 쉽게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연금이 투자한다? 이것도 발표하게 되어 있는데요. 개인 투자가들은 어떤 경우에도 발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산 규모가 1억 달러 이상인 경우에는요. 매 분기가 끝나고 나서 45일 이후, 그러니까 6월 달에 끝났기 때문에 7월 한 달, 그리고 8월 15일까지 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죠. SEC에 제출해야 되는 보고서를 우리가 Form 13F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데요.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는 주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 이제 우리나라 주식에 익숙하셨던 분들은 우리나라 뭐 장중에도 뭐 기관 투자가 투자 주체별로 어디가 샀다 팔았다 얘기가 많이 공개되고 증권사별로 뭐 투자 주체별 다 공개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그런 게 전혀 없고 미국에서 유일하게 발표하는 것이 Form 13F이기 때문에 그만큼 상당한 의미는 있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바로 말씀하셨던 소위 복세스웨이가 공개를 안 하고 소위 비밀 뒤에 시크릿 주식으로 모았던 것이 바로 이번에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었다는 것이 지금 알려졌다는 거죠. 500만 주를 매입했다는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금요일은 10% 이상, 정확히 얘기하면 거의 11.9%, 12% 이상 급등하면서 수년 내 최고 수준의 상승폭을 기록했고요. 더구나 이런 것들이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다우지수에 포함됐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 날 다우지수가 이제 장중에 사상 최고가까지는 기록했습니다. 그렇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몇 포인트 정도 남았기 때문에 오늘이라도요. 오늘 월요일자 미국 시간이 월요일 밤 오늘 시작되면 언제라도 다우지수가 다시 한번 작년 12월 초 이후 처음으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탔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워런 버핏의 벅세스웨이뿐만 아니라요. 조지 소로스, 그 유명한 조지 소로스 펀드도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을 산 것으로 알려져 있겠고요. 스웨덴의 한 재벌 가문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블루크 레스트라고 해서 캐피탈 매니지먼트도 이번에도 산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많은 분들이 데이비드 테퍼의 아팔루사 매니지먼트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것도 지금 이번에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의 지분을 늘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흔히 얘기해서 역발상 가치 베팅, 가치 투자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이 떨어지고 있고 재미없지만 오히려 그럴 때 오히려 사는 소위 역발상 투자. 역발상 투자라는 건 전형적으로 모멘텀 투자랑 반대되는 겁니다. 가치에 비해서 워낙 많이 떨어지고 주가 떨어진 것을 뭐 사는 그런 의미로 역발상 투자라고 얘기하는 기법을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요. 뭐 100% 맞는 건 아니겠지만 여튼 이번에 역발상 투자를 한 것으로 많은 월가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겠고요. 지금 뭐 주말 통해서 워렌 버핏의 벅세스가 왜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을 샀냐라는 얘기가 수도 없이 나오지만 그런 것들은 다 비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아직 한 번도 공식적으로 워렌 버핏이 왜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을 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한 바가 없고 다른 모든 것들은 언론에서 추정하는 것뿐이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기타 이번에요. 벅세서뿐만 아니라 이번 2분기에 그 Form 13F를 통해서 주목할 만한 주식, 많이 좀 눈에 띄는 주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벅세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이번에 좀 추가 신규 내 추가 매수한 것이 많은 것이 주택 건설사들입니다. 디아호튼과 레너 코퍼레이션이 이번에 지금 주식을 산 것으로 지금 알려 있고 이것도 역시 역발상 투자로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택시장이 회복하고 장기적인 신규 주택 수요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철강회사인 유코는 이제 벅세에서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도 일부 좀 사는 곳이 있습니다. 역시 미국 산업의 역량 및 인프라에 대한 베팅. 다만 이런 인프라의 베팅은 사실 거의 십수년째 듣던 얘기이기 때문에 약간 진부하다는 생각을 우리가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 밖에요. 대표 IT 주식 중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 그리고 아마존에 대한 투자가 꾸준히 늘어난 것이
이번 시즌의 특징이라고 보셔야 되겠고 역시 이들의 근본에는 역시 누가 뭐래도 인공지능 그 자체가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번 시즌 알파벳이 지금 지난 주말까지 해서 약간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알파벳이 사상체 효과에 완전 초근접해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4조 달러 시가총액을 장중 기록과 종가 기록하지 못하고 약간 최근에 2주 동안 쉬고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알파벳은 뭐 아시다시피 워낙 훌륭한 기업이고 많은 기관 투자를 이번에도 신규 주문 내지 추가 매수를 샀다라는 것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 폼 13F의 의미 그리고 이번 시즌의 결론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반도체 나스닥이 쉬어가는 동안 오늘 다우지수가 장중의 사상 최고치 흐름을 찍은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오마하의 연인이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서웨이가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을 계속 매집해왔다. 역발상의 매력이 부각되는 요인이었고요. 10% 넘게 상승하면서 다우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사실 의료 지출의 급등으로 고점에서 반토막이 난 종목이었는데 앞으로 좀 예의주시해야 되겠네요. 자,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무난했던 7월의 PPI입니다. 지난 주말 소매 판매가 나왔습니다. 워낙 그 전에 CPI 안도감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주목도는 낮았었는데 어땠나요? 네, 7월 미국 소매 판매가 견조한 증가세를 좀 보였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 중반에 저희도 한번 비자를 얘기하면서 월별로 보면 전월 대비 2개월 연속으로 카드 소비가 좀 전체에 늘어났다. 물론 소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유튜브 하시는 분들, 해외에서도 그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조금만 어리면 미국의 소비가 뭐 반토막 났다, 큰일 났다, 망한다 얘기하고 있지만 숫자로 나오는 것들은 미국의 소매 판매는 또 완만한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전체 매출은 6월 대비 0.5% 증가한 7,263억 달러로요. 예상치 정도 수준이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자동차라든가 부품, 가구 매출 증가한 반면에 전자제품 정도는 약간 더 축소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비 심리라든가 향후 시장을 보면 심리 회복에 관해서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부분적으로 회복된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미시간 대학의 8월 소비자 심리 지수인데요. 58.6이라는 수치가 났습니다. 7월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지난 4월에 최저치였던 52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이제 향후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는 4.5에서 4.9%로 상승했는데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지난 주말 해서 PPI 나오면서 결국 금리에 대한 움직임이 약간씩 움직임이 엇갈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소매 판매 나오고요.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고 월가에 대한 평가를 몇 군데만 소개해드리면 페넌 매크로 이코노믹스에서는요. 이번 소매 판매 보고서가 관세 충격에 대한 우려를 약간 일부 완화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소비 성장에 급격히 재가속될 가능성이 여전히 낮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신중해야 된다는 시각을 여전히 피력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글로벌 데이터에서는요. 많은 소비 업체들의 관세 비용을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 예상보다 복합적이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가격 인상이 많이 일어나지는 않고 있다는 얘기죠. 바로 이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금리를 내려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반대의 경우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네이션와이드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서는요. 소비자들이 아직까지 관세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꾸준한 소비를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지만 이거는 많은 애널리스트들 그리고 많은 실질 소비자들이 느끼는 물가와는 상당히 약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시각은 소매 판매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가 리얼 숫자, 진짜 숫자가 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카드 소비가 2개월 연속 다시 늘어났다. 이것이 키워드가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영향에 따라서 10년물 금리는 약간 다시 올라. 소매 판매가 좀 약간 증가하고요. 그 전에 나왔던 전날 나왔던 PPI가 올라가면서 금리는 약간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고요. 한편 반대의 경우에 보면 달러 인덱스는 지금 이틀 동안 약간 또 소강세, 약간 좀 약보합으로 내려가는 정도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관세로 인한 이 물가 지표, 그다음에 소매 판매 계속 살펴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앞으로의 소비 심리와 향후 전망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AI의 성장 잠재력, 오라클의 가치입니다. 아주 주요하게 다뤘는데요. 오라클을 다음에 이제 1조 달러의 클럽에 달성할 수 있는 주요한 종목이라고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오라클은 팔란티아와 더불어서 AI 주식을 지금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주자죠. 그래서 소프트웨어계에 뭐 오라클 같이 되는 기업을 또 예를 들어서 AI 쪽에서는 팔란티아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하튼 뭐 엄청나게 훌륭한 회사가 되겠고, 올해 뭐 상당히 많이 주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 7천억 달러 수준인데, 이게 앞으로 40% 올라가서 1조 달러까지 성장이 가능하다는 시각을 미주어 증권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오늘 약간 특이하기 때문에 오늘 한번 소개해 보겠고, 워낙 뭐 좋은 회사 인데 거든요. AI 분야에서 불균형적인 승자, 그러니까 압도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어떤 건지 좀 의미를 살펴보겠는데요. 목표 주가를 참고적으로 245에서 300으로 꽤 올려놨는데요. 미주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기업 AI 혁명의 구조적 승자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간 어려운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오라클이요, GPU 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말하는 그런 GPU 활용에 있어서 독자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GPU 클러스터라든가 컨버지드 이더넷을 통해서 로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RDMA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원격적으로 직접 메모리를 접근하는 그런 기술이라는 게 있는, 특화된 기술이 있는데, 이런 대규모 AI 훈련하는 그런 워크로드는 50%를 상대적으로 경쟁사들이 더 빠르게, 또 최대 80%더 낮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라클이 상당히 좋은 회사고,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매출도 약 27%, 연평균 27%, 영업이익도 24%. 말이 이렇죠. 매출 연평균 27%, 영업이익 24%라는 건요, 3년마다 더블이 난다는, 3년 후에는 지금 매출이 2배, 이게 2배 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대단한 숫자입니다. 만약 이런 숫자가 지금 정말 그렇게 된다 그러면요, 주가는 충분히 40%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미주는 10월 달에 애널리스트 데이가 있습니다. 물론 좀 성급하게 빠른 느낌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번에 애널리스트 데이가 주가 상승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대로 목표 주가를 꽤 많이 올려놨고요. 일단 300달러까지만 가더라도 목표 주가의 붙는 시가총액은 8,420억 달러니까 뭐 당장 가지 않겠지만, 이들의 시가를 보면 내후년 정도 되면 40%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냐라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특히 오라클 관심 있으신 분은 충분히 스타드에볼 가치가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놓고 AI 종목 외에 정말 잠재적인 승자로 불리는 AI의 그런 숨은 진주, 그러니까 팔란티어, 오라클과 같은 그 종목들이 계속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 살펴보실까요? 네, 매수 과잉 상태 조심해야 할 종목입니다. CNBC가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주식은 S&P 500이 사상 최고치 이제 매수 과잉 상태며 하락에 취약합니다. 라고 헤드라인을 장식했는데요. 어떤 종목들인가요? 네, 일단 과매수라고 표현했지만 시청자분들 너무 겁먹을 필요 없다는 거 먼저 좀 말씀드립니다. 소위 RSI를 활용한 과매수 내지는 과매대 종목은 무조건 우리나라식의 기술적 접근하시는 분들이 뭐 매도 사인이다, 매수 사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고요. 그거보다는 개념적으로 보면 과매수 어떤 종목에 접근했다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무리해서 예를 들어서 추가적 레버리지를 일으키거나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사지 말라 이런 정도가 되겠고요. 그래서 상당히 RSI 70이 넘건 뭐 30 이하 하더라도 주가 더 올라갈 수 없다 이런 개념은 절대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미국에 주식 투자하시는 뭐 기관 투자가 됐건 대부분이 그나마 기술적 차트 분석을 거의 우리나라 같이 다루지 않지만 그나마 RSI 정도는 상당히 의미 있게 보는 것은 맞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매도 사인으로 판단하시면 그건 잘못된 해석이 되겠고요. 무리하지 말라. 뭐 그런 의미 정도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몇 종목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바이오 주식 중에 하나인 인사이트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RSI 자체가 80으로 과매수 목록의 상위권에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베이입니다. 이베이는 올해 주가가 뭐 엄청나게 올라간 대표적인 주식 중 하나인데요. RSI가 거의 80에 육박하는 77 수준이 되겠고요. 연초이 무려 62%가 올라갔습니다. 앞선 코너에서도 인텔을 다루던데요. 인텔을 이건 뭐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지금 과매수역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RSI가 70을 좀 넘어선 상태가 되겠고요. 주간 23% 상승하면서 25년 만에 주간 최고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뭐 구경을 시도한다 여러 가지 호재가 없는 건 아니지만 펀더멘탈로 보면 아직까지 애널리스트 의견이 46명 중에 거의 40명이 보유 의견을 가질 정도로 약간은 보수적인 시각이 많이 압도적으로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표에서 저희가 정리해 드렸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에 한번 이런 의견도 있다라는 정도. 그리고 대부분이 여기서
RSI가 높고 오히려 투자 의견도 매수가 아니라 중립인 정도면 약간은 좀 보수로 보시면서 너무 적극적인 투자는 좀 자제하는 것이 맞다라는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항용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